요즘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도 마음이 허해지고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몸은 움직이고 싶지 않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이런 말들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나만 이런 걸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우울 절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고령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29.5% 거의 3분 중 1분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 80% 이상은 진단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울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식사와 수면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며 삶의 의미 자체를 잃게 되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때 알아차리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우울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정서의 반응입니다. 노년기 우울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구체적인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퇴직 후 오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는 독립하며 배우자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에서 대화할 사람도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어지면 삶의 온기 자체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신체 기능 저하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등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은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역할 상실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도 어머니도 직장인도 아닌 한 사람으로 남았을 때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찾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은퇴 이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의료비나 자녀 지원에 대한 부담이 마음에 무게가 되곤 합니다. 마지막은 호르몬 변화와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수면제, 혈압약, 진통제 등의 장기 복용은 기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겹쳐질 때 노년의 우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깊어집니다. 우울은 때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사람을 파고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큰일로 터지곤 합니다. 2022년 서울 강동구에서 혼자 사시던 72세 여성은 남편과의 사별 이후 자녀들과도 연락이 뜸해졌고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던 어르신은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남긴 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다 괜찮지 않았어요. 2021년 대전 유성구 76세 남성은 퇴직 후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줄고 몸의 통증은 많아졌지만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아니에요. 이처럼 노년기의 우울은 삶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깊은 감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6.6명입니다. 전체 인구 평균보다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우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을 겪으면서 혹시 나 치매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의욕도 없으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치매는 명확히 다릅니다. 우울은 일시적인 인지 저하입니다. 노력하면 생각이 나고 집중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자녀 이름을 잊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우울은 감정이 앞서고 치매는 판단력이 먼저 흔들립니다. 우울은 수개월 내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매는 점차 진행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은 조기 진단 시 회복 가능성이 높으며 치매와는 병태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탓하거나 숨기지 말고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울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표현 방식과 발견 시점은 다릅니다. 여성은 감정을 비교적 잘 표현합니다. 눈물, 짜증, 피로감을 가족에게 말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하소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참아야 하니까. 남들보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 라는 생각이 그 발목을 잡습니다. 반면 남성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역할이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거리감이 생겨도 묵묵히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확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더 자주 마시거나 분노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왜 저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상실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박사는 남성 노인의 침묵은 위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표현하지만 돌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상 속 습관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햇살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산책만으로도 우울 지표가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은 누군가와 말을 나눠보세요. 이웃과 인사, 가게에서 주문할 때 전화 한 통화도 좋습니다. 서울시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3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셋째, 하루에 하나씩 간단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신문 한 줄 읽기, 반찬 하나 만들기, 식물에 물 주기 같은 목표를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취가 쌓이면 우울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기분 일기나 감사 메모를 써보세요.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일, 따뜻했던 순간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3개월 뒤 우울감이 25%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지나친 영상 시청은 감정을 둔하게 만들고 기분을 더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음악을 듣거나 식물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은 절대로 이상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며 겪게 되는 하나의 시기일 뿐이며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감정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기분은 내 탓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를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산책, 한 줄 일기, 한 사람과의 대화 모두 다 좋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